네,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신안 그린맨션 9층 갱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57.69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17.45평입니다. 현재 12%가 유찰돼서 1247만 천원입니다. 8차 입찰 기일은 2024년 9월 24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15층 중에 9층입니다. 사용승인은 1991년 1월 31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입일자가 2015년 8월 4일입니다. 확정일자는 미상인 상태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9천만원입니다. 현재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로서 경매 신청인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6월 22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2015년 8월 4일에 전세권 등기가 있고 그리고 채권 금액은 9천만원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15년 8월 4일입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자,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과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전세권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은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경매 물건에 있는 등기상에서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멸시키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는데 먼저 6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경매물건상의 등기부상에 경매물건의 등기부상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에서 살펴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이 물건에서는 전세권으로 녹아 있습니다. 자, 소유권은 좀 권리가 3개인데 소유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전세권은 7가지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는 임의 경매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린 자 6가지는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추가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전세권으로 그냥 있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이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에 설정되고 또 토지,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이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는 7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먼저 6가지를 살펴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이 6가지가 모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압류,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당권, 담보가 등기, 갱매 개시 결정 등기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중에서 등기부상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6가지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으로 있으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의 전세권이 설정됐거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의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리고 또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도 보면은, 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게 된 이유는, 전세권이 접수일자가 여기 보면은 2015년 6월 22일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함되는 것은 전세권과 임의경매입니다. 근데 전세권도 그냥 전세권으로 있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데, 건물 전부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이면서 이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전세권으로서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임의경매보다 날짜가 더 앞섭니다. 접수일자가 보면은 전세권은 2015년 8월 4일이고 임의경매는 2023년 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인 전세권보다 앞선 권리를 선순위라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하는데, 앞선 선순위 권리는 인수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는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에서 보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날짜가 2015년 8월 4일입니다. 그럼 이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른지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전입일자가 2015년 8월 4일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2015년 8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임차인이면서 임대차 보법상의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권까지는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을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걸 마저 설명드리면은, 자, 매각으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고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려면은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대항요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대항요건은 어떤 거냐면은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에서도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날짜가 2015년 8월 4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015년 8월 4일 동일 날짜에 전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임차인은 지금 보면은 전입과 인도는 주택 인도는 국가기관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로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임차인도 보면은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그럼 언제냐면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모두 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 날짜가 아니고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에서는 대항력이 전입 신고를 2015년 8월 4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0시니까 2015년 8월 5일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2015년 8월 5일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서 자, 임차인이 8월 5일 0시에 대항력 효력 발생하는데 지금 이 물건에서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 그 전세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선순위 전세권이 이제 개인인 경우도 있고 법인인 경우도 있는데 먼저 개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선순위 전세권자일 때, 자, 이럴 때는 개인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했을 때, 주민등록을 신고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배당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금액만큼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전세권자가 개인일 때,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일 때, 지금 이 물건과 똑같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지금 이 임차인이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전입일자도 해놨기에 전입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동일 날짜에 2015년 8월 4일 전입하면서 전세권도 2015년 8월 4일 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 그 전세권자이면서 또 주택임대차 보호필세 임차권자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두 법의 지금 물건이고 채권인데 이걸 동시에 적용받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개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배당을 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은 매수인이 그 금액만큼 인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자이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매각대금에서 자, 선순위 보증금 이렇게 지금 이 보증금이 9천만 원인데 매각대금에서 9천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으로 매각이 됐을 때 그러면은 매각대금에서 1천만 원이 부족할 때 전세보증금보다 매각대금이 1천만 원 부족할 때 이럴 경우는 그 낙찰자 매수인이 그 잔액 1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 보면은 개인이 주민등록 자 여기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개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은 배당을 하는 과정에 배당 그 전세권자가 부족할 때 자기 배당 금액이 부족하면은 매수인이 그 금액만큼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이 안 된 상태. 자,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자, 이 물건에서도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은 2015년 8월 4일 했는데, 이렇게 전입신고는 지금 한 상태지만,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쳤을 때, 전입일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자, 이럴 경우, 자,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럼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의 부족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은 배당을,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하면은 지금 8천만 원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가 낙찰된 금액이 8천만 원이면은 지금 전세권자의 보증금은 9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그냥 1천만 원이 부족한 8천만 원만 받고 배당을 받고 전세권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민등록이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자, 배당 요구를 하면은, 자, 전세금이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소멸을 한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만약에 전입일자가 없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경우는 바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는 매수인이 전세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자, 주민등록 이렇게 이 물건처럼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경매도 신청하고 그리고 전입일자도 되어 있으면은, 자, 이런 경우는 이 보증금이 9천만 원인데 이 물건이 낙찰된 금액이 8천만 원이 돼서 지금 1천만 원 부족하게 경매가 낙찰되면은 8천만 원 다 배당을 해준다 해도 이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지금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되어 있으면은 낙찰자가 이 1천만 원을 인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개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배당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면은 매수인, 즉 낙찰자가 그 부족한 금액만큼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이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지금 전입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낙찰자가 인수하는데, 만약에 전입일자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두 가지로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자, 전입일자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보증금은 9천만 원인데 매각대금이 8천만 원이면은 그냥 1천만 원 부족한 8천만 원만 받고 전세권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주민등록 신고가 안 돼 있고 배당 요구를 한 상태가 되면은 전세 보증금이 매각대금에서 전세 보증금보다 1천만 원 부족하게 매각이 되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1천만 원 부족하게 받고 전세권은 소멸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는, 그러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주민등록 신고가 안 돼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낙찰자인 매수인이 전세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이 경우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경매를 신청했고 또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전세권도 선순위고 경매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도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판례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런 경우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그리고 대항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지금 이 물건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 자, 이 물건처럼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경매를 신청해서 지금 전세권이 소멸될 위기에 있으면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을 또 지위를 활용할 수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자,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니까 적극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도 해두고 전입일자까지 해두면은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낙찰자한테 부족분에 배당받고 배당 금액에서 부족분이 있으면은 그 부족분만큼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물건이 이렇게 해석이 됐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임차인은 지금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대항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9천만 원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찰 금액이 지금 보면은 자, 1,2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부족분 지금 뭐 2천만 원을 만약에 낙찰된다 쳤을 때 그러면 이거는 9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그럼 7천만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분은 낙찰 받는 사람이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를 살펴보면은 자, 역시 설명드린 대로 지금 보면은 전세권자는 조금 전에 배당 금액 1,700만 원은 이렇게 받고 나머지는 7,200만 원 정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이 한 7,260만 원 정도를 인수한다고 각오하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금액으로 했을 때, 이 지금 최저 매각 대금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낙찰 받으면은 7천,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죠? 여기 지금 인수받는 금액이 7,200, 7,260만, 7,300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7,300하고, 이게 좀 1,200만 원하고 합친 금액이 자기가 입찰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넉넉 잡고, 7,300에 플러스 한 1,200만 원 정도 하면은, 1,200만 원. 이러면 한 8,500에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기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입찰 금액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지금 저 금액에 들어갔을 때 지금 보면은 왜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보증금만 다 인수받아도 9천만 원인데 왜 8,500만 원만 입찰 금액으로 지금 입찰 금액과 인수받는 금액을 다 합쳐도 8,500만 원 밖에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면은 9천만 원과 동일하든지 9천만 원보다 조금 더 인수 받는 금액하고 자기 입찰하는 금액하고 합쳤을 때
적어도 9천만 원과 동일하든가 9천만 원 넘어서야 되는데 왜 임차인 보증금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요 지금 보면은 두 개 합친 게 8,500만 원밖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 정경매 보증금 742만 원을 지금 경매 배당 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742만 원이 어떻게 발생했냐면은, 자, 앞에서 입찰을 한번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2차 때 이렇게 1억 399만 원으로 입찰을 했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자, 두 명이나 또 입찰을 한 거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은 오산을 해도 너무 크게 오산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이 지금 2차에서 입찰했다는 것은 부동산 권리 분석은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 7,420만 원에 대해서 요 보증금이 7,420만 원의 10%, 그러니까 742만 원이죠. 742만 원을 잃게 되는 거죠. 반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이 여기 보면은 전 경매 보증금 742만 원은 경매 배당재단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이 지금 보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에 지금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매각대금이 지금 1,247만 1,000원 플러스 이 700 정경매 보증금 742만 원에서 이 경매 비용 256만 7천원을 빼면은 이 실제 배당할 금액이 1,732만 4천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물건에서는 보증금만 해도 9천만 원인데 실제는 8,500만 원만 이렇게 자기가 입찰가를 인수받는까지 다 합치면은 지금 9월 24일에 한 이 정도 그냥 1억 1,200 한 50만 정도 입찰을 하게 되면은 한 8,500만 원에 이 지금 아파트 맨션을 자기가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8,500만 원보다 더 이 가치가 있는지 이 아파트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건물 면적이 57.69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69 저 보면은 57.69 보면 2022년까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2017년도에 뭐 1억 3천 또 지금 우리 나완층은 9층입니다. 9층인데 이때는 6층도 18년도에 6층도 1억 2천 이런 경우가 있고 2020년도는 13층이 또 9,800도 했고 최고 낮은 금액이 지금 요게 2022년 3월 달에 8층이 8,5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2층이 9,500만 원. 그러면은 이 물건은 지금 2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적은 그럼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로 해서 2024년도에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70제곱미터. 자, 보니까 10층이 1억 1,500만 원에 됐고 6층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얼마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보면은 1억 1,600만 원 그리고 5월 달에 또 8층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도 1억 1,300.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게 보면은 1억 1,300, 1억 1,5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도 그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57.69가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2층이 9,500을 했다. 9,500만 원 했으면은 지금 이건 9층이니까 한 1억 정도는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1억에서 지금 14층이 보면은 1억 1천만 원 했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2층이 9,500을 했으니까 우리는 한 1억, 지금 보니까,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액을, 우리가 실거래가를 한 1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억. 그러면은 지금 이 물건이, 자, 2024년 9월 24일에 입찰을 하면은, 자, 이 물건은 8,500만 원 정도의 입찰가가 정해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지금 한 1,250만 원 정도 적으면은, 그럼 자기가 인수받는 금액하고 합치면은 이 물건의 입찰가는 8,5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이니까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1억 500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된다 해서 한 몇백만 원 빠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입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한 9차, 10차까지 갔을 때 한 뭐 몇백만 원 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 한 10차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나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냥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냥 1,250만 원 정도에 이번에 입찰하면은 단독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1,250만 원 정도에 들어가면은 한 8,500만 원 정도에 입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계산해 보면은 예상 인수받는 금액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인수받는 금액을 예상 배당표로 보면은, 자, 보면은 인수가 1,267만 6천입니다. 그래서 7,267만 6천. 그래서 7,300을 잡겠다는 거죠. 7,300에 7,300 플러스 우리는 여기에서 1,250만 원에 들어가겠죠. 1,250만 원. 1,250만 원에 들어가면은 8,550만 원입니다. 8,550만 원. 그래서 뭐 조금 우리가 더 아까 또 추가한 게 있기 때문에 뭐 50만 원 안 하고 이 뭐 1,250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에 들어가시면은 뭐 47만 천원, 1,250만 원, 1,250만 원 들어가면은 뭐 단독 입찰이 되지 않을까 그리 싶네요. 이 물건은. 그러면은 자기 그 입찰가는 한 8,55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입찰표를 한번 작성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자, 위에는 다 작성하시기로 보고, 입찰 보증금은 조금 전에 살펴보시면은 이 물건에서 입찰 보증금은 지금 2024년 9월 24일에 최저 매각 대금이 1,247만 1,000원의 10%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374만 1,300원인데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입니다. 그래서 380만 원 하겠습니다. 우리는 380만 원 입찰 보증금을, 자, 우리는 380만 원, 이렇게 38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은,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1,250만 원 하겠습니다. 1,250만 원. 자, 우리는 입찰 가격을 1,250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 입찰 보증금은 자기압 수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입찰가는 우리가 1,2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물건에서 우리가 실거래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억,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면 1억 500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50만원에 입찰을 하면은 실제 인수받는 금액하고 합쳐서 한 8,550만원 정도의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찰가를 1250만원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도 한번 적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자기 그 능력 향상이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낙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있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도 모의 입찰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구독 신청하시고 자, 이 유튜브에 대해서 구독 신청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